미디어 업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모든 미디어의 왕, 하워드 스턴이 시리우스 XM이랑 3년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은 결정이었죠. 사실 이제 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번엔 정말 헤어지겠구나 예상하던 순간이었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지점도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시리우스 XM은 저물어가는 왕에게 다시 한번 왕관을 씌워준 걸까요? 그렇죠. 이 결정이 더 놀라운 건 회사가 처한 상황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 비용 문제 말씀이시죠? 네, 시리우스 XM이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간 2억 달러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쉽고 또 가장 빠른 방법, 그게 바로 연봉 1억 달러가 넘는 걸로 알려진 하워드 스턴이랑 계약을 끝내는 거였죠. 심지어 회사 내부적으로 포스트 스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이별이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스타랑 재계약했다, 이런 뉴스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위성 라디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미디어의 생존 전략, 어쩌면 미래를 위한 거대한 도박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박이라기엔 굉장히 계산적이죠. 이 결정의 속내를 알려면 일단 시리우스 XM이라는 회사의 현재 위치부터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좀 녹슬어가는 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표면적인 지표들만 딱 보면 위기라는 단어가 그냥 절로 떠오르죠. 네, 매출은 3년 연속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고요. 회사의 핵심 자산인 유료 가입자 수, 이게 6년 전에 약 3,5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주가 흐름은 더 심각하던데요. 작년처럼 시장 전체가 좋았을 때도 주가는 9%나 떨어졌고 지난 5년간의 흐름을 보면 이건 뭐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났더라고요. 네, 성장주로서의 매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낙제점이죠. 근데 여기서 관점을 한 180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관점을 바꾼다뇨. 만약에 시리우스 XM이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치주라면 어떨까요? 가치주라. 아,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라디오 방송국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속을 딱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사실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 기계예요. 현금 창출 기계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I라고 하죠. 이게 6.7배에 불과한데 이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게다가 배당 수익률은 5.2%에 달합니다.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PER이 낮고 배당이 높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회사가 그냥 과거의 이익으로 주주들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가 실제로 돈을 계속 벌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시리어스 XM의 진짜 강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10억 달러. 이게 바로 구독 기반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입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구독료가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장 정체랑은 별개로 내실은 아주 탄탄한 현금 부자 기업인 셈이죠. 그러니까 겉보기엔 낡았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현금을 찍어내는 자판기 같은 회사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리어스 XM 지분의 37.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가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막대한 돈을 걸었다는 것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가 모두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패에 올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사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네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의문이 더 커지는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하워드 스턴이라는 비싸고 논란 많은 변수를 다시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조용히 현금을 즐기는 게 더 나은 전략 아니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시리어스 XM의 가장 큰 약점. 그건 바로 고객층의 노령화예요. 노령화요? 네, 하워드 스턴의 팬들은 정말 충성스럽지만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죠. 이분들은 매달 구독료를 내는데 익숙하지만 이들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젊은 피가 부족한 겁니다. 아하, 미래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말이군요. 현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워드 스턴이 역설적이게도 미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XM은 플랜 B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준비해 왔어요. 플랜 B요? 바로 젊은 세대, 특히 팟캐스트에 열광하는 20, 30대를 공략하는 것이었죠. 작년부터 콜 허 데디나 로튼, 스마트레스 같은 인기 팟캐스트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턴이 은퇴하더라도 회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엔진을 만들려는 계산이었죠. 잠깐만요. 지금 언급하신 팟캐스트들 저도 들어봤는데 사실 하워드 스턴 쇼랑은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Call Her Daddy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들이 주 청취층 아닌가요? 이건 그냥 인기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겟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 팟캐스트들의 공통점은 스턴의 팬층과는 거의 겹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아하. 기존 고객층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의도죠. 스턴이 남성 중심의 올드 미디어를 상징한다면 이 팟캐스트들은 여성 중심의 뉴 미디어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청취자들은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에서 이 모든 걸 공짜로 듣는데 익숙한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이들이 월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시리우스 XM 앱을 쓸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시리우스 XM이 풀어야 할 10억 달러짜리 숙제입니다. 물론 시리우스 XM은 독점 컨텐츠랑 다양한 오디오 경험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번들링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워드 스톤의 재계약이 아주 재미있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 플랜 B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플랜 A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거군요. 버리지 않은 것을 넘어서 두 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요? 네, 이제 시리우스 XM은 기존의 충성도 높은 스턴의 팽층, 즉 확실한 캐시카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팟캐스트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말 그대로 두 세계의 최고, 베스트 오브 보스 월즈를 모두 손에 쥔 거죠. 기존 고객도 지키고 신규 고객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니 스턴과의 결별을 준비하던 과정이 오히려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네요.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비용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전략이라도 스턴처럼 비싼 인물을 붙잡고서는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계약 조건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약의 세부 내용에 이번 전략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죠. 뭔데요? 첫째, 스턴 본인이 황금기를 즐길 수 있는 유연성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둘째, 이전까지 4번의 계약이 전부 5년 단위였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3년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유연성이라면 아무래도 방송 시간을 줄여주는 걸 의미하겠죠. 일주일에 3일만 방송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는 건 총액 규모도 이전보다 훨씬 경제적인 수준일 거라는 뜻이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시리우스 XM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하워드 스턴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최소 3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된 아주 효율적인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줄이면서 상징성은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이 회사에게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절묘합니다. 첫째는 안정성 확보예요. 스턴이 방송을 계속하는 동안 그의 충성도 높은 팬들이 대거 이탈할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장 확실한 수익 기반을 3년 더 연장시킨 거죠. 일종의 보험이네요. 둘째는요?
둘째는 재정적 유연성입니다. 스턴과의 계약에서 아낀 비용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아까 말했던 팟캐스트. 그렇죠. 젊은 층을 공략할 새로운 팟캐스트나 다른 콘텐츠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의 캐시카우에서 아낀 돈으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시간 벌기입니다. 이번 3년 계약이 끝나면 2029년 초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스턴은 정말로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리어스 XM은 한때 회사의 전부였던 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회사의 체질을 스턴의 회사에서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는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번 셈입니다. 하지만 3년이 충분한 시간일까요? 30년 넘게 회사의 정체성이었던 사람을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3년 안에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너무 낙관적인 계획은 아닐까요? 물론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목표는 제2의 하워드 스톤을 찾는 게 아닐 겁니다. 아, 그건 불가능하죠. 네, 목표는 하워드 스턴 한 명에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수백 개의 다양한 팟캐스트와 콘텐츠가 회사를 지탱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거인이 아니라 수백 명의 단단한 군대를 만드는 거죠. 3년은 그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장에 배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아주 절실한 시간인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완벽한 완충지대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하워드 스턴의 재계약은 과거의 영광에 기댄 결정이 전혀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회사의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팟캐스트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기존의 강력한 수익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지해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버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다단계 전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쇠퇴하는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을 모색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무료 오디오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시리어스 XM 같은 프리미엄 유료 구독 서비스가 무료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를 진정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워드 스턴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앞으로 3년 동안 시리어스 XM은 스타 파워를 넘어서 어떤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해야만 우리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풀어야 할 궁극적인